배를 누르려던 손끝이 허공에 떠 있었다. 70의 세월을 견뎌온 여자 김순자는 아파트 복도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한 손에는 작은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로또 15억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 상상해 본 적 없던 액수였다. 그런데 지금 그 종이는 무거웠다. 돌덩이처럼. 문 너머로 스며드는 목소리들이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목소리.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순자의 얼굴에서 빛이 꺼져버렸다. 마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다 사그라지듯. 배를 누르기는커녕 순자는 돌아서야 했다. 등을 돌려야 했다. 기쁨을 안고 왔던 길에서 불과 몇 시간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부서진 사람처럼 서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평범한 시장 여인에게 무슨 기적이 내려왔던 걸까? 그리고 아들의 집 문 앞에서 무슨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산산이 부숴놓았던 걸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진실들을 매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름의 한복판이었다.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시장 한편에서 순자는 좌판을 펼치고 앉아 있었다. 새벽 5시면 일어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것들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6시 반이면 시장으로 향했다. 오이, 상추, 깻잎, 그리고 어제 캐온 감자까지. 양은 많지 않았지만 순자는 늘 마음을 다해 손님들을 맞았다. 이 감자 어제 캐온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건네는 그녀의 미소에는 온기가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뜨거운 햇살 아래 앉아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순자는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할 이유를 찾지 않으려 했다.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다. 의사가 된 아들. 그녀가 평생 자랑으로 여기는 아들이었다. 젊은 날 남편을 잃고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가며 키워낸 아들. 그 아이가 의사가 되었을 때의 기쁨을 순자는 아직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이 의사거든요. 환자들 돌보느라 바빠서 자주는 못 봐도 가끔 손님들과 나누는 이야기에서 순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런 순자에게 달라진 하루가 찾아온 것은 지난주 화요일이었다. 무더운 오후 4시가 넘도록 그녀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른 상인들은 하나둘 정리를 시작했지만 순자는 남은 감자들을 바라보며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때 시장 청소를 하는 또 다른 할머니가 다가왔다. 박 씨, 몇 년 전부터 이 시장에서 청소 일을 해온 분이었다. 순자와 나이도 비슷하고 가끔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어머, 감자가 참 좋아 보이네요. 크기도 적당하고. 박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루 종일 시장 바닥을 쓸고 닦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본 순자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것 좀 가져가세요. 순자는 가장 크고 좋은 감자 몇 개를 골라 비닐봉지에 담아주었다. 어떻게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박 씨가 손사래를 쳤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 더위에 청소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그냥 드세요. 그래도 이렇게 그냥 받을 수는. 박 씨가 미안한 마음에 가방을 뒤지더니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줄게 이것밖에 없네요. 어제 복권방에서 산 로또인데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한번 사본 건데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순자에게 로또란 낯선 것이었다. 평생 그런 유행을 바라며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박 씨의 마음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
그렇게 순자는 생애 처음으로 로또 한 장을 갖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종이를 별것 아닌 듯 바라봤다. 식탁 위에 놓아둔 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을 보냈다. 토요일이 되어서야 순자는 그 로또를 다시 보게 되었다. 토요일 저녁이었다. 순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작은 거실에 앉았다. 오래된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를 보려 했는데 화면에는 로또 추첨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아,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식탁 위에 그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박 씨가 건네준 로또. 순자는 별다른 기대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한번 봐나보자. 화면 속에서 추첨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순자는 로또 용지의 숫자들을 들여다봤다. 2, 7, 14, 23, 35, 42.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이었다. 첫 번째 번호는 2번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화면을 봤다. 작은 공이 하나 굴러나왔다. 2번. 순자의 눈동자가 커졌다. 손 안의 종이와 똑같은 숫자였다. 하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숫자 하나 정도는 맞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번호는 7번입니다. 또 맞았다. 순자는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등을 의자에 기대고 화면을 주시했다. 세 번째 번호는 14번입니다. 어머, 순자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세 개가 연달아 맞다니.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다. 네 번째 번호는 23번입니다. 순자는 숨을 죽였다. 4개.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5번째 번호는 35번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순자는 로또 용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닌지. 하지만 분명했다. 5개가 모두 일치하고 있었다. 마지막 6번째 번호는 42번입니다. 그 순간 순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로또 용지와 화면을 번갈아 봤다. 6개 숫자가 모두 같았다. 보너스 번호는 19번입니다.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손에 든 로또가 떨리고 있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당첨? 작은 중얼거림이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순자는 일어나 텔레비전에 가까이 다가갔다. 화면에 당첨 번호가 다시 나타났다. 2, 7, 14, 23, 35, 42. 자신의 로또와 정확히 일치했다. 정말? 순자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70년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고맙습니다. 순자는 두 손을 모으고 작게 기도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하늘이 이런 선물을 주신 것일까? 화면에서는 1등 당첨자가 한 명이라고 발표했다. 당첨금은 15억 원. 순자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두려움도 밀려왔다. 이것이 정말 현실이 맞을까? 혹시 착각한 것은 아닐까? 순자는 로또 용지를 소중히 품고 방으로 들어갔다. 누구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기쁨과 불안이 뒤엉킨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벽이 되어서야 한 가지 마음이 정해졌다.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아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순자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야채를 팔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그 작은 종이 생각이었다. 밤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하곤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다. 맞아. 볼 때마다 새로운 놀라움이었다. 이런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시장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를 했지만 마음 한편은 늘 무거웠다. 손님들이 100원, 200원을 깎아달라고 할 때도 예전 같으면 아쉬워했을 텐데 이제는 웃으며 깎아주게 되었다. 할머니, 이 상추 500원만 해주세요. 그러세요. 많이 가져가세요. 순자의 이런 변화를 눈치챈 다른 상인들이 물어보기도 했다. 순자 씨, 요즘 뭔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순자는 태연한 척했지만 사실은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다. 이런 일은 신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순자의 마음에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아들에게 전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민수, 순자의 하나뿐인 자랑이었다. 남편을 잃고 혼자 키운 아들이 의과대학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을 그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려운 시절이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논을 팔아 등록금을 마련했고 순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일을 했다. 식당 설거지, 집 청소, 밭일까지. 손이 터져 피가 나도 허리가 아파 잠 못 이뤄도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다. 그런 어머니의 희생으로 민수는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이제 우리 아들 덕분에 편하게 살겠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순자는 뿌듯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었다.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 만나는 일이 드물어졌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병원 일이 바빠서요. 이해해 주세요. 민수는 늘 그렇게 말했다. 순자도 이해하려 했다.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었다. 민수는 몇 년 전 결혼했다. 처가가 꽤 부유한 집안이라고 들었다. 며느리 수지는 처음부터 차가운 느낌이었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순자는 받아들였다. 결혼 후에는 더욱 만나기 어려워졌다. 명절에나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바쁘다는 이유로 금세 떠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았다. 이런 기쁜 소식이라면 아들도 기뻐할 것이고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수야, 어머니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아들의 놀라는 얼굴,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어쩌면 이 돈으로 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순자는 아들을 만날 결심을 했다. 직접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함께 당첨금을 받으러 가자고 하면 어떨까? 그래, 내일 민수를 만나러 가자. 순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을 정리했다. 마음이 들뜨다 보니 장사에 집중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다. 오래도록 입지 않았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작은 가방에는 그 소중한 로또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겠어. 순자는 거울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다. 평소에는 교통비가 아까워 자주 가지 못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가벼웠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가슴이 뛰었다. 민수가 얼마나 놀랄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 함께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모습이 선했다. 버스에서 내려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향하면서 순자는 새삼 감탄했다.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잘 가꿔진 정원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아들이 정말 잘 됐구나. 마음속으로 뿌듯했다. 자신이 그토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원에게 인사하고 동호수를 확인한 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순자의 마음은 더욱 부풀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으며 집 번호를 확인했다. 1203호. 아들의 집이었다. 문 앞에 서니 더욱 실감이 났다.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다듬었다. 그리고 벨을 누르려 손을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의 목소리,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 평소보다 목소리가 커서 문 밖까지 들렸다. 순자는 벨을 누르려던 손을 멈췄다. 무의식 중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심히 들었다. 그런데 들려오는 대화의 내용이 점점 이상했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 같았다. 순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 계속 흘러나왔다. 이럴 수가. 순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기쁨 때문이 아니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계속되었고 순자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었다. 들을수록 믿을 수 없었다. 벨을 누르려던 손은 공중에 그대로 멈춰 있었고 순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로또에 당첨된 기쁨, 아들과 함께 나눌 행복한 상상으로 가득했던 마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자신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순자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계속 들었다. 어쩌면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며.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현실은 잔혹했다. 정말.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닌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순자가 문 앞에서 들은 대화는 이러했다. 여보, 어머니 문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언제까지 시장에서 장사하실 건지. 수진의 목소리였다. 그러게 말이야.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도 위험하고. 민수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 의사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신다는 게. 맞아. 병원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좋은 대로.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 좋은 요양원은 한 달에 200만 원은 들어. 어머니께 재산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가 있겠어. 시장에서 파는 야채 몇 단으로.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재산이 없다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나마 다행인 게 어머니가 욕심이 없으셔서 우리한테 뭘 해달라고 하시지도 않고. 그래도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맞아.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지. 내가 의사인데 어머니가 시장에서. 순자는 벽에 등을 기대고 계속 들었다. 들을수록 믿을 수 없었다. 사실 가끔 병원에서 동료들이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라고 물어보는데? 어머니가 뭐 하시냐고. 그럴 때마다 대충 넘어가긴 하는데. 정말 스트레스야. 이번에 우리 엄마가 골프 모임에서 자랑하는데 시어머니 얘기가 나왔어. 다른 사람들 시어머니는 다 여행 다니고 문화센터 다니고 그런다는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존재였다니. 그냥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무슨 뜻이야? 나이에 맞게 생활하시라는 거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보기에 좋겠어? 맞아. 우리도 체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순자는 주저앉고 싶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요양원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 어떻게?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설득해야지.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우리도 신경 쓰이고. 그런데 비용 문제가. 일단 알아보자.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가방 속에 들어있는 로또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기쁜 소식을 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15억이라는 거액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들과 수진이 어떻게 행동할지 뻔했다. 순자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배를 누르지 않았다. 아들에게 로또 당첨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결심을 했다. 이런 아들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슬픔, 분노, 실망,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깨달음도 있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파트 단지를 나선 순자는 한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그렇다고 갈 곳도 없었다. 근처 작은 공원을 발견하고 벤치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순자는 그것조차 볼 여유가 없었다. 가방에서 로또를 꺼내봤다. 여전히 그 숫자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15억 원. 평생 상상도 못했던 큰 돈이었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순자는 허무한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의 마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득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아들이 어렸을 때 아픈데도 병원비가 없어서 며칠을 끙끙 앓았던 일. 그때 순자는 밤새 울면서 하늘에 빌었다. 제발 우리 아이만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의과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인 논을 팔았던 날. 부동산에서 돈을 받아들고 나오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았다. 아들이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도 생생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순자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라고 생각했다. 우리 민수가 의사가 됐다. 그렇게 자랑하며 다녔던 자신이 이제는 아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의대 재학 중에도 아들에게 용돈을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기억들. 손이 부르터서 피가 나도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이뤄도 아들이 다른 친구들처럼 부족함 없이 지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아들이 의사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져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어도 순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우리 아들이 환자들 살리느라 바쁜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다. 하지만 오늘 들은 대화는 그 모든 위로와 합리화를 무너뜨렸다.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해서 바빴던 게 아니라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체면이 있는데 아들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자신이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자신을 채면 깎이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니. 순자는 로또를 다시 들여다봤다. 만약 이 당첨 사실을 아들에게 알린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갑자기 효자가 되어서 자주 찾아오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자고 하고 온갖 친절을 베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일까? 돈 때문에 바뀐 태도를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겠어. 순자는 쓸쓸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아들의 진심을 알기 전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언젠가는 시간이 나면 자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나이가 들면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아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의무감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공원의 가로등이 켜졌다. 순자는 그제야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순자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아들에게는 로또 당첨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들과의 만남도 줄이겠다는 생각이었다. 돈으로 인해 변할 수 있는 관계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돈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봐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는 알고 싶었다. 집에 도착해서 순자는 로또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 당분간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70년을 살아온 주름진 얼굴, 고생한 흔적이 남은 손.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자존심과 의지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봐야겠어.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다음 날부터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장에 나갔다. 아들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바쁘게 지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며 순자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진짜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순자 씨, 어제는 왜 일찍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옆자리에서 생선을 파는 정숙이 말했다. 순자와 나이도 비슷하고 시장에 나온 지도 비슷한 시기였다. 아, 그냥 좀 일이 있어서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정숙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며칠 보지 못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괜찮아요. 고마워요. 점심때가 되자 정숙이 김치찌개를 끓여왔다. 혼자 드시지 말고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시장 한 구석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소박한 김치찌개였지만 순자에게는 어떤 호화로운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정숙 씨는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 둘이 있긴 한데 다들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와요. 그래도 뭐 건강하게만 지내면 되죠. 정숙의 담담한 말투에서 순자는 위안을 얻었다. 자신만 이런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로또를 주었던 박 씨가 찾아왔다. 순자 씨, 그날 주신 감자 정말 맛있었어요. 찜해서 먹었는데 정말 고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드린 로또는 어떻게 됐나요? 순자는 잠시 당황했다. 로또 당첨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아, 그냥 꽝이었어요. 거짓말이 나왔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그래도 재미있으셨죠? 저도 가끔 사는데 당첨되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박 씨의 순진한 웃음을 보며 순자는 생각했다. 이 할머니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정작 당첨된 자신은 왜 이리 복잡한 마음인 걸까? 저녁 무렵 순자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 로또 당첨금을 혼자만 갖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순자는 결심했다. 이 돈을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박 씨였다. 로또를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정숙, 매일 안부를 물어봐주는 다른 상인들도 떠올랐다. 하지만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더 의미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다. 순자는 동네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다는 것,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시장 상인들이 비 오는 날 고생하는 모습들. 이런 곳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순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생겼다. 돈을 혼자 쓰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노트를 펼쳐놓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시장 상인들을 위한 휴게 공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뛰었다. 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던 지난날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다. 이번에는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잠시 망설였지만 곧 확신이 들었다. 15억이라는 큰 돈이지만 이렇게 쓸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순자는 처음으로 로또에 당첨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 아들의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자신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돈이 가져다 준 진짜 선물은 당첨금 자체가 아니라 누가 진정한 가족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이었다. 한 달 후, 순자는 조용히 로또 당첨금을 찾았다. 은행에서 거액의 수표를 받을 때도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시장 근처에 작은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었다. 그곳을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겸 소통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순자 씨, 정말 이런 일을 하시려고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다. 순자는 로또 당첨 사실은 말하지 않고 그저 평생 모은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이 70이 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다. 정숙은 매주 생선 몇 마리씩 기부하겠다고 했고 다른 상인들도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았다. 박 씨는 청소를 자원했다. 이런 좋은 일에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는 진심으로 말했다.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급식소가 문을 연 첫날, 동네 독거노인 15분이 찾아왔다. 순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며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다.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아세요? 한 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마음이 뭉클했다. 자신도 혼자 먹는 밥의 쓸쓸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자 급식소는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을 넘어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오후에는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는 매일이 즐거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기대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혼자 앉아있던 순자에게 전화가 왔다. 아들 민수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동안 연락을 못 드렸네요.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시간 되실 때 한번 뵐까요? 수진이도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하고.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예전 같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지금은 담담했다. 민수야, 너도 바쁠 테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요즘 정말 바빠서 자주 못 뵈었는데. 괜찮다. 너는 너 일 열심히 하고 나는 나대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어머니, 민수야, 어머니가 너한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너도 너 가정 잘 꾸려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할 일이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어머니, 괜찮다고 했잖아. 건강하게만 지내라.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슬프지도 않고 원망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아들과의 관계는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지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도 않는 그런 관계로.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급식소로 향했다. 문을 열자 벌써 몇 분이 기다리고 계셨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순자 씨, 어제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인사들이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들이었다. 정숙이 다가와서 말했다. 순자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그냥 매일이 좋아요. 그것은 진심이었다. 거대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작고 따뜻한 행복들이 매일매일 순자의 하루를 채우고 있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로또에 당첨시켜줘서가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뜻이었다. 돈으로 아들의 사랑을 살 수는 없었지만 그 돈으로 진정한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을. 순자의 로또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혼자 쓰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이야기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